이 시각 헤드라인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개선과 제조업 부문 성장에 힘입어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0.46%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예상을 뛰어넘은 미국 실업률 하락에 호재로 작용하며 급등 마감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닥스 지수는 1.97%나 상승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연기금이 글로벌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헤지펀드 규제 완화를 앞두고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 실적이 개인 신용평가 자료로 활용되는 내용의 서민금융 기반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최현정입니다. 밤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와 전일 국내장 분석해드리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대박 전략, 오늘도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 자리해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 금요일이었죠.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13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섰던 점이 역시 1등 공신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남 대표님. 네. 전일 코스피 매수 상위 종목과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또 그리고 기존에 그 상승세를 많이 보여줬던 기존에 많이 매수를 했던 그러한 종목들로 여전히 이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5,500억 이상을 순매수하는 형태를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현대중공업 그리고 그 다음은 포스코, LG화학, 기아차 순서대로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려놨습니다. 5위 안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NHN이라는 종목도 상당히 높은 매수를 보여줬다는 것 여러분들 염두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그리고 대한항공에 대해서 순매수하는 형태를 좀 보여줬습니다. 예, 원화 강세 수혜인 항공주가 들어와 있다는 점도 눈에 띄고요. 또 두산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등 조선주에 대한 관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가 나흘째 강세를 지속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한 덕이 컸습니다. 코스피에 대해서도 상승폭이 컸었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들로 관심을 가졌을까요? 예.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530선을 탈환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외국인 쪽 그리고 기관 쪽 그 매수 상위 종목들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은 ELK, 셀트리온, SFA, 덕산하이메탈, 메가스터디 순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은 CJ ENM, 서울반도체, 하나투어, 네오이즈게임즈, 덕산하이메탈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그 이전부터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에 매수가 집중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는 또 하나투어를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자, 주말 동안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먼저 글로벌 마감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 시장이 미국 고용지표 개선에 따른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그 3월 고용 보고서가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나온 점들이 호재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3월 그 비농업 부분 고용이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 실업률은 2년 만에 최저치인 8.8%로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용 개선으로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이 조기 종결될 가능성이 좀 우려감으로 제기가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부터 아주 강세를 나타내기보다는 이후 한 10시 이후에,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요, 윌리엄 더들리 그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통화 정책 기조를 아직 바꿀 때가 아니다라는 더들리의 발언으로 다우지수가 더 들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가가 좀 상승을 다시 이어가면서 상승폭을 좀 줄이는 그러한 결과를 좀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도 나흘 만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번 달 기준금리가 좀 인상될 것이라는 좀 예상이 있으면서 시중은행들의 어떤 순이자 마진 증가를 기대감에 좀 은행주들이 집중적으로 상승하는 그러한 형태를 좀 보여줬던 것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일본 증시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특징적으로 살펴볼 만한 부분은 자동차
판매가 당연히 좋지를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동차주들이 좀 하락을 했던 부분들만 좀 살펴볼 만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가 어떻게 마감됐었는지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코스피가 역사적인 신고점을 다시 갈아치웠군요. 네, 참 우리가 뭔가가 행진을 한다거나 군대에 있을 때도 할 때 하나 둘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코스피 지수는 둘 하나로 2121 포인트를 기어이 쉼 없이 찍었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한 부분들, 그리고 환율도 이제 또 워낙 강세를 좀 더 보이는 그런 형태들까지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매수 역시 금요일 시장에서도 6,400억가량 유입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그동안 어떤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어떻게 보면 고점에 있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바닥권에서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시장에 있어서 업종과 종목들이 우량주 위주로 좀 더 강세를 보이는 그런 좀 특징들이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 시장 전체의 순환매 흐름이 좀 한 바퀴를 거의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시장도 목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보다도 더 강세를 보이는 그러한 흐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순환매 흐름이 더 큰 상황에 놓고 봤을 때 이제 같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이제 셀트리온이랄지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이러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코스피 시장이 전 고점에 거의 다 왔을 때에 어떤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이 또 금요일 시장에는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한 3.8%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곡물 관련주들이 곡물가 급등에 좀 강세를 보여줬었고요. LED 관련주들도 일본 절전 수혜 기대감에 좀 강세를 보여줬던 것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예. 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들려온 이슈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럽 시장부터 살펴볼까요? 예.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호재가 없었는데, 아시아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그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 위에, 장이 개정하고 난 뒤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개선했다는 소식으로 또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쪽 같은 경우에 일단 미국의 고용지표가 미국 쪽 고용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을 짚어본다면 아무래도 아일랜드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이 됐다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는데 4개 은행에 240억 유로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는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표를 하고 난 뒤 S&P에서 하루 만에 아일랜드의 신용등급을 A-에서 트리플 B 플러스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앞서 포르투갈 그리고 그리스 등 유럽 국가 채무 위기 우려 국가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바 있는데 이로써 아일랜드도 마찬가지로 S&P 신용등급을 강등을 하면서 태국, 바하마와 같은 수준이 됐습니다. 자본 확충 필요성을 인정한 아일랜드 중앙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그 결과를 신뢰를 하고, 그리고 등급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오는 2013년 도입되는 유럽 안정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 조정이 조금 선행돼야 된다는 그런 우려를 반영했다고 또 S&P 측에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미국에서 지난주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지표가 고용지표였는데요. 역시 결과대로 호전된 결과를 내놨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상승 동력이 됐었는데요. 관련된 지표들 잘 봐주세요. 예. 이제는 미국 증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럽 증시가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으로 해가지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다우라든지 나스닥, S&P 지수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고용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업률과 그리고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미국 노동부에서 3월 비농업 부분 신규 일자리 수가 전월 대비 21만 6천 개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컨센서스인 16만 개를 상회를 하면서 대폭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본다면 민간 부분 고용이 23만 개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만 개가 상회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이 공공 부분 일자리는 14,000개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제조업 일자리는 17,000개 정도 증가를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비스 업체들의 일자리가 18만 5천 개 정도 증가를 하면서 지난해 5월 이후에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서비스업 그리고 소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금 건설직은 좀 1,000개 정도 감소를 했는데 주택시장의 여전한 침체 상황을 조금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8.8%를 기록을 했고요. 전월 대비 8.9% 대비해서 조금 개선이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2009년 3월 8.6%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농업 부분 신규 일자리와 그리고 실업률이 조금 하락한 요인을 좀 살펴본다면 미국 수출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고 그리고 기업들의 수익이 좀 늘어나면서 고용이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비 지출 증가도 고용시장 회복에 조금은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나왔던 지표들도 있는데 짧게 더 말씀드린다면 미국 상무부에서 건설 지출 같은 경우에 7,600억 달러 기록을 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전달 대비해서 1.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ISM 제조업지수 같은 경우는 61.2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인 61.1을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8시 10분, 이제 개장을 한 5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개장을 앞두고 각 증권사는 어떤 리포트 내용들을 발표하고 있을지 듣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들 리포트 내용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먼저 동양정금증권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고 3월 이후 신흥국 증시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양정금증권은 외국인의 수급 개선이 신흥국 증시 강세에 큰 몫을 담당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외국인이 재차 신흥국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와 향후 추가적인 유입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국내 증시 전망과 유효한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2분기 모델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마진 증가와 수출 물량 확대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원화 가치 상승 등을 이유로 주식 비중을 줄이기보다는 주식 비중을 여전히 확대하면서 포트폴리오도 공격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연간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가 상승세로 3개월 연속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를 넘어선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하나증권은 국내 공급 충격이 진정되고 있는 추세이고 중동발 해외 물가 압력이 관건이라면서 4월부터 물가 오름세가 진정되지만 인플레이션의 정책 부담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현재 코스피가 신고점 경신으로 시작해서 추가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근거로 글로벌 한국 관련 4대 펀드 매수세 지속과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들면서 정유, 화학, 자동차, 철강 및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고 있는 IT, 금융업종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 오늘은 MJS의 의견 좀 더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지훈 차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MJS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코스피가 한 달간가량 가파른 조정을 거쳤고, 다시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지금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한 상황인데요. 방금 언급하셨듯이 외국인이 다시 매수세를 좀 강화하면서 코스피의 상승 주체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1, 2월 외국인의 매도 국면을 주도한 단기 성향 자금의 이탈은 일단 일단락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장기 성향의 자금은 꾸준히 지금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견조하게 회복세가 좀 일어나고 있고 역시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 회복을 좀 뒷받침하고 있고요. 연준 같은 경우도 기존에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또 우리가 또 이번 주 주목할 부분은 유럽 중앙은행 ECB의 어떤 기준금리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인상할 것은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선진국 그리고 신흥국 간의 차별적 시각을 줄이는 면이 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화 절상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좀 가속화되고는 있으나 외국인은 매수황들을 높이면서 추가 환차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 지적하고 있듯이 대외 불확실성 요인에도 불구하고 3월 수출 실적 성적표가 나왔듯이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또 국내 경제 여건은 양호한 수준 유지하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뿐만 아니라 4월에도 역시 외국인의 주도적인 그 상승 기조는 이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원화강세수 외군에 대한 그 순환매 관점에서 대응하는 가운데 기존 주도군을 중심으로 한 그 조정시 비중 확대 관점을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4월에도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는 지속될 것이다. 원화가 강세를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도 보자라는 의견이셨고 지수가 조정받을 때마다 비중을 확대해 보자라는 전략은 유효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MJ에셋의 박지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8시 14분 개장을 한 46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 잘 세워봐야 할 차례인데요. 먼저 김성남 대표님. 네. 4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달은 어떻게 지수가 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지난달에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강세론 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이 과연 이제 큰 흐름에 있어서는 상승을 꾸준하게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움직임, 세부적인 파동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이제 중점적으로 좀 보긴 했었습니다만 사실 이제 하루하루를 매일 맞춘다라는 게 좀 쉽지는 않죠. 그러나 4월 장도 사실은 이제 강세 장이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징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문제들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각각의 우리가 예상했던 또 시장이 예상했던 그러한 실적들이 과연 나올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실적이 아주 양호할 것으로 나오는 예상되는 그러한 업종과 종목들의 이제 미리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좀 밀리는 현상도 종종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음을 이제 예상을 해야 되는 게, 그렇다면 과연 2분기 실적 또한 3분기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냐라는 이 부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 종목이나 업종은 조정이 크게 오지는 않고 잠시 쉬어간다거나 하는 흐름에서 다시 강세장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화학주나 정유주 같은 경우에 그런 쪽으로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매우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됐었던 그리고 뭐 그런 그 예상과 부합되게끔 저조한 실적을 냈던 종목들이 이제 오히려 2분기, 3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를 이후로 강세 흐름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IT주 쪽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들고요. 건설 쪽도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은 이제 그 앞으로의 중동 사태나 이러한 부분들에 좀 마무리되는 그러한 흐름들을 좀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즌에 맞춰서 어떤 실적 발표들이 예상치에 부합되는지 아닌지 또 앞으로의 그 기대감들이 더 살아있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그 인플레이션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이 대지진, 일본 대지진으로 해서 조금은 들어갔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주 그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내비치고 있는데, 지금 뭐 미국이랄지 또 유럽의 그런 재정 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이러한 주변국들에 상당히 큰 비난이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좀 그 어떤 금리 인상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들이 뭐 실질적으로 인상이 될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건 이제 앞으로의 어떤 호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얘기가 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의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해 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이 감에 있어서 상승의 감에 있어서 어떤 큰 폭으로 급등을 이어가기보다는 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하면서 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또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벤 버냉키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연설 내용 중에 이제 긴축 관련된 발언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낼 것이냐. 그래서 이 뉴욕 연방은행 총재 그 더들리 말처럼 아직 그런 조기 종결할 상황이 아니다. 이런 쪽으로 나온다면은 뭐 지수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이고, 지금 이제
경기 회복이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성장세로 넘어가고 있고 뭐 아주 좋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저 지수가 좀 잠깐 또 쉬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겠죠. 자, 그런 것들만 4월에 좀 크게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장 전체적으로는 업종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도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상승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완만한 상승세를 좀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존의 강세를 보였던 그러한 주도 업종 쪽이 다시 한번 그 시장을 이끌고 가는 흐름들이, 그러니까 기존 어떤 다른 여타 종목들보다 조금은 더 상승세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부터 이제 이번 주 시장을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휘발유와 경유를 리터당 100원씩 인하를 한 3개월 정도 하겠다라고 그 얘기가 나왔죠. 어떻게 보면 참 그동안 돈을 참 많이 벌기는 많이 벌었나 봅니다. 이렇게 그 100원 정도 인하를 하게 되면요. 제가 대략 계산을 해봤더니 한 3천억에서 3,500억 가량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과징금 지금 물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제 그게 한 2,500억 정도 되는데 이러한 액션을 좀 통해서 어차피 물어줄 거 이제 이렇게 좀 쌤쌤으로 무마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냐.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우리 그 국민들한테는 또 좋은 이미지를 또 심어줄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정유주 그리고 화학주들이 좀 먼저 좀 미리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흐름들은 이제 조금은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주도 좀 마찬가지죠. 지금 아무리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이고 그 해외에 좀 법인들이 많이 설립돼 공장이 설립돼 있다 해서 한다 하더라도 자동차주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환율적인 부분도 조금은 부담이 좀 될 만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일본의 자동차들이 다시 생산을 가동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자동차들이 좀 강세를 다시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 조금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바닥을 조금 더 이제 조정이 좀 마무리되는 부분들을 좀 확인한 이후에 우리가 다시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은행주와 보험주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죠. 이제 금요일 시장에도 말씀드렸던 동부화재 같은 경우에 더 큰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신규로 진입하시려고 마음먹는 분들이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뒤늦게 쫓아가서 물리는 경우들이 조금 있는데, 굳이 그럴 바에는 위폭으로 먹을 수 있는 폭이 그렇게 크지는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이쪽에서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업종과 종목 쪽에서도 충분히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지난 시간에도 이제 게임즈 좀 설명을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NHN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날 상당히 그 강세가 좋았죠. 상승세가. 그리고 에토지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이제 다른 게임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작 게임 기대감들이 많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분기 정도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같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도 좀 공략 가능하실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4월 큰 그림을 먼저 그려주셨었는데요. 4월에도 강세장은 지속되겠지만 완만한 상승이 되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은행보험주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셨었는데, 동부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3% 급등을 했었죠. 신규 진입은 자제하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 장 전략 어떻게 제시하실지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업종 얘기하기 전에 먼저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조금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내주고 있다라는 얘기셨는데요. 금요일에도 역시 대거 들어왔었거든요. 예.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매수가 좀 과다하게 좀 많이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외국인 쪽에서 현물 매수하면서 그렇게 거기에 대한 베이시스가 강화가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비될 수 있는 조건이 지속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 쪽에서 현물 매수를 7,367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금 매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차트 잠시만 좀 보시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일단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조금은 조정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코스피 지수 월봉상 차트를 한번 본다면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2007년도 고점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찍었던 고점을 이렇게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적어도 2050포인트만 깨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제가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조정과 그리고 상승 쪽에 그 비중을 한번 본다면은 80대 20 정도 조정과 상승 중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시장을 좀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번 주에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상승과 조정에 대한 그 비중을 한 6대 4 정도 일단은 가져가시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일단 추세적으로 제가 이제 전략을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고용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미국 뉴욕 증시,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양적 완화가 조금 이제 전환되지 않겠나, 조금 긴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조금은 추세를 꺾지 못하겠지만 장중에 한 번씩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긴축 완화 기조가 일단은 외국인 쪽에 수급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진국 쪽에서 금리 인상 기조를 가져간다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가져간다면은 마찬가지로 선진국 쪽의 유동성이 좀 긴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자금이 다시 한번 신흥국 쪽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유동성에 대한 수혜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쪽에서 가장 크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PR 같은 경우 9배 수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외국인 쪽에서는 밸류에이션 측면 쪽에서 좀 더 매력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승 쪽에 6대 4 정도 무게중심을 두시고 추세에 연동해서 계속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추세에 대해서 추세에 연동하는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겠지만은 그와 반대로 4 정도는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그 주종에 대해서 또 말씀드린 부분은 2009년 4월달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MSCI 편입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유럽계 자금이 한 5조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조금 편입이 무산되면서 기간 조정이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가격 조정은 오지 않았지만은 1450포인트 전후로 해서 기간 조정이 한 2달 반 정도 왔습니다. 만약에 지금 정도 그 신흥국에 대한 그런 매력이 작용을 하면서 지금 자금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지속적으로 작용하다가 만약에 조금 금리 인상, 조금 전에 김성란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가 조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전 FOMC 회의 때까지는 일단 고용 시장이 회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난 뒤에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수 있겠지만 그와 반대로 주택 시장이 회복되지 않아서 금리 인상을 아직 시기상조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고용시장이 기조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은 어떻게 본다면 조금 버릴 수 있는, 주택시장은 조금 뒤로 제쳐둘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FOMC 회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화요일날 나오는 FOMC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어쩌면 외국인들의 조금 매수 여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도 한 4 정도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번 주 초대 관심은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 신고점을 계속 높여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일 텐데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 그간 정태근 전문가는 조정에 대비하자라는 발언을 하셨었는데 관점의 수정을 좀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상승 쪽에 6 정도의 비중을 두고 그에 따른 전략을 다시 세워갈 때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업종별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종과 종목 좀 봐주세요. 네. 이제 어느 때보다 시장이 위쪽으로 한다면 어느 업종, 그리고 어느 종목 쪽으로 다가가는 게 좋냐,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게 특징적인 부분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실적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1분기에는 안 좋겠지만 2분기에는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IT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반도체 쪽에서 먼저 수급이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적에 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추세적으로 위쪽으로 돌려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는 LCD, 그리고 LED
업종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조금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반도체에서 LCD, LED 업종도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는 IT 업종 전체적으로 상승 쪽으로 좀 더 무게 중심을 두셔야 될 것 같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7% 정도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4.5%에서 조금 더 악화가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조금 인플레에 의한 그런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금리가 또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은 은행권에서 예금 상품이 또 고금리 상품으로 조금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예대 마진에 대한 수익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은 보험주,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융주를 비롯한 은행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IT, 그리고 보험, 그리고 은행주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조금 환율이 조금 상승을 하면서 1,100원대도 깨졌습니다. 그렇다면 원화 강세에 대한 수혜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로 인한 그 원화 강세에 대한 그런 수혜가 그 예상이 되고 있는 화학주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화학주 같은 경우에도 원자재인 원유를 사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항공유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원화 강세를 보이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정도도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원화 강세, 최근에 일본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우려감이 있지만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그리고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있죠. 그렇다면 여행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주에 대한 관심을 또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IT, 그리고 은행, 보험, 그리고 음식료, 원화 강세로 인한 음식료, 항공주, 여행주, 유통주 관심을 가져야 되고, 좀 더 세부적인 종목을 말씀드린다면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우리금융, 신세계, 파라다이스, 삼성테크인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금융주 중에서 증권은 제외를 하셨는데요. 예, 예.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는 꽤 많이 올랐던데요. 예. 일단 저 같은 경우 금융주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그 헤지 펀드에 대한 논의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증권주 말씀하시는 거죠? 예. 헤지 펀드에 대한 논의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브로커리지 수익이 상당 부분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증권주의 모멘텀이 됐던 부분이 브로커리지 수익에서 펀드에서 레버 어카운트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조금 레버 어카운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수료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좀 악재가 됐는데, 다시 한번 헤지 펀드에 대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업종 전체적으로 조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도입 단계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지, 아직까지 헤지펀드를 도입할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자통법으로 바뀌면서 확정 수익에 대한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확정 수익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거래 대금, 그리고 개인의 그 주식 그 거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은행주, 그리고 보험주에 비해서는 조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증권업종을 관심 종목에서 제외한 이유를 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관심 종목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성남 대표님, NHN, 네오이즈 게임즈 등 게임주들을 보고 계신데, NHN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무려 6.7%나 급등을 했었습니다. 네네. 오늘도 관련 종목 보신다고요? 네, 오늘은 NC소프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에 액토시소프트 같은 그런 종목들도 신작 그 게임 기대감에 또 상한가를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지금 이제 이 게임 주 업종 자체의 그러한 그 강세를 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제 신작 기대감들이 물론 살아 있고요. NC소프트 하면은 국내 1위의 게임 업체죠. 그리고 그간의 어떤 그 NC소프트를 만들어줬던 하나의 어떤 게임이라면 리니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대박을 쳤던 종목이 그 게임이 아이온이라는 그러한 게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게임들의 그 명성은 지금도 상당히 좋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얼만큼 나오냐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그 지주사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무려 48.7%, 그러니까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다 고스란히 남는 겁니다.
지식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한 4배 정도 된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새로운 그 기대작이 있습니다. 블러드 앤 소울이라는 그 게임이 있는데 국내외에서 전체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기대하고 있는 기대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길드워 2라는 그 신작 게임도 상당히 기대감이 높다라는 것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NC소프트 차트 흐름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상승세가 이제 3중 바닥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상승세가 좀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좀 흐름들로 봤을 때는 좀 매물대 막혀서 좀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그런다 하더라도 일단은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여놓는 흐름과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에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HN이랄지 다른 게임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로 이제 오늘 가량 좀 저점 매수가 된다면은 충분히 상승의 그 흐름들을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는 일단 시초가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매수할 만한 물량 중에서 한 10% 정도를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고, 그 이후에 좀 물려졌을 때 24만 5천 원 정도까지 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27만 원 자량 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에서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23만 8천 원으로 좀 짧게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주가가 횡보를 보이고 있어서 매수하기에는 부담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종목 NC소프트였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반도체에서 LCD, LED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지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LCD 관련 종목입니다. 종목은 DMS고요. 그래서 LCD 세정 장비 분야 세계 1위 업체면서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공정 장비를 주력 생산하고 있고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트로 넘어가가지고 또 대응 포인트를 한번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S 같은 경우에 조금 먼저 수급적인 부분 먼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그리고 투신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싶은데, 투신 쪽에서 외국인과 그리고 투신 쪽에서 동반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이 이후에 좀 기술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차트적으로 한번 본다면은 지금 현재 그 8,500원 부분에서 쌍바닥을 형성하고 위쪽으로 한번 돌려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단기 이평선인 21선에서 한번 쉬어주고 다시 한번 21선 위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쪽으로 좀 더 가죽 여력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9,8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에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61선이 있는 1,500원에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손절가는 21선이 있는 마찬가지 그 손절가 같은 경우 21선 있는 9,300원 정도에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8시 36분 개장을 한 24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코스피 장중 사상 최고치가 2,121이었습니다. 현재 예상가가 7포인트 정도 오른 2,128선에서 출발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죠. 먼저 김성남 대표님. 네. 일단은 오늘이 꼭 아니라 일단은 4월장 자체에 좀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정 현금을 좀 마련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뭐 조정이 크게 나올 것을 예상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매매 습관 자체가 우리가 항상 20%, 30% 현금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인간이 그 예상하지 못하는 자연재해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를 해주시고요. 현금 항상 가지고 있는 습관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 예. 저는 오늘 외국인만 따라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을 예상하기 좀 힘든데, 그렇다면 시장의 주도 세력을 좀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만 따라자, 이렇게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팔면 우리도 차익 실현하자라는 의미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